경기도 수원시. 이곳에는 경기도 최대 철도역인 수원역이 있고 경부선, 수인분당선이 지나갑니다. 모든 일반 열차를 수원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KTX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최대 철도역이 있는 수원시에도 역시 버스터미널이 있으며 터미널 내에서 고속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선동에서 약 23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으나 한 차례 큰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입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은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입니다. 2001년 10월에 정식으로 권선동 터미널을 개장했으나 그전에는 매산동 수원역 바로 근처에 있었으며 그 흔적은 시내버스 정류소 고등동 구터미널이라는 명칭으로서 남아있습니다. 현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은 바로 옆에 NC백화점과 이마트와 바로 붙어있어서 사실상 쇼핑 공간을 겸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자체가 고속도로 노선과 인접하지 않고 있어서 고속도로 IC를 이용하기 위해선 시내에 있는 도로를 거쳐야 하며 수원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인접시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들 가운데서 경우에 따라 수원시에서 곧바로 고속도로 IC로 들어가는 경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은 원래 수원역을 주축으로 하는 매산동에 있었던 터미널인데요. 매산동 터미널은 1976년에 개장했고 수원역과 함께 당시 수원에서 시외로 나가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났지만 차량 수용시설과 도로가 부족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1991년 기준으로 월 평균 차량 2,000여 대가 증가하고 당시 하루 2,230대 시외버스까지 매산동 일대를 지나다 보니 터미널 근처의 좁은 도로가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1989년부터 터미널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 1995년 중 권선 이지구 쪽에 터미널을 짓는 것으로 결정, 이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남도산업의 지배주주 태일정밀이 1997년에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에 선정되는 위기를 맞이했고 터미널 신축 공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1998년에 남도산업이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전 사업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로 변경됐습니다. 감사원이 수원터미널 시설 계획 중 총 면적의 94%가 상업용도로 설계됐는데도 수원시가 공사 시행 인가를 내줬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으며 남도산업이 태일정밀에 주식을 넘기고 7억 원 넘는 금액을 탈세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당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1999년에는 수원시가 대우건설 측에 터미널 앞에서 영통지구 입구간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터미널이 들어선 뒤 발생할 병목 현상 해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우건설 측은 50억 원 이상 드는 도시계획도로의 확장 공사를 사업 승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반발했고 터미널 사업의 경우 도로 개설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사업 포기까지 불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최초 사업 시행자 측의 부도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도로 확장과 관련한 갈등 등으로 수원 버스터미널의 권선동 이전은 새천년이 시작된 지 1년을 넘겨서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KD운송그룹이 터미널 운영을 맡고 있으며 NC백화점의 이랜드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원 버스터미널의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에 승하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에서 21번 사이 7, 10, 11번을 제외한 승차원은 주로 시외버스, 22에서 25번은 주로 고속버스 차량들이 출발합니다. 대합실과 가게들은 1층과 2층에 나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에는 영화관이나 예식장 등을 비롯한 부대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며 터미널 건물과 NC백화점 건물은 서로 연결됩니다. NC백화점 옆에는 이마트도 있으며 권선동에 위치한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 이용, 쇼핑 모두 가능합니다. 수원 버스터미널 권선동 자리에는 현재 철도 노선 전혀 없이 시내버스 노선만 운행 중이며 4100번 공항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고양, 성남, 안성 방향 광역버스도 이용 가능한데요. 터미널 승차원에서 출발하는 노선들과 터미널 밖의 정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들로 나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듯 수원시는 경기도 최대 철도역이 있는 곳입니다. 수원역에서는 경부 경전, 호남 전라선과 충북선 경유 일반 열차, 경부선 KTX 수원역 경유 열차 총 8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곧바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열차의 운행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정도이며, 일반 열차이다 보니 중거리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른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KTX가 2004년에 최초로 개통되었으나 그 수혜는 수년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원에서의 시외 대중교통은 고속시외버스와 비교했을 때 철도가 소요시간을 무기로 큰 경쟁력을 내세우기가 어려웠거나, 수원에서 철도를 통해 곧바로 갈 수 없는 곳도 있다 보니 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KTX가 수원역에 정식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수원역에서 김천구미역이나 동대구역, 부산역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버스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편수는 적습니다. 2016년 12월 SRT가 개통하면서 조금이나마 상황은 나아졌지만 SRT는 수원을 거치지 않으며 아직도 최대한의 빠른 이동을 위해 중간 지점 환승을 해가며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철도 교통망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원역에서 기차편이 그동안 좀 부실했다 보니 더 빠른 시기에 철도가 영향력을 더 많이 발산해내진 못했고, 철도에 의해 고속시외버스가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모양새도 그다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원버스터미널도 미래 걱정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에게 큰 타격을 입는 모양새는 그다지 나오지 않았으나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나 다른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인한 여러 이유로 그동안에도 고속시외버스의 노선들 가운데 몇몇은 운행 중단되거나 구간 단축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사상행 고속버스가 2023년 중 운행 중단되고 동대구행 직통도 한때 없어졌다가 상주 경유를 조건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인천 숭이역으로 가던 노선은 시흥 산미시장으로 단축되고 인천 부평역까지 운행하던 737번 시외버스도 결국 없어지는 등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행선지가 줄어들었으며,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볼 수 있는 전체 고속시외버스 차량 편수도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입니다. 버스 수요 자체가 코로나19로 급감했다가 일부분만 회복되거나 승무사원 부족을 겪는 버스 회사까지 등장하면서 완전히 예전과 같은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수원발 KTX. 기존의 수원역 경유 KTX 운행 계통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서정리역까지 경부 기존선을 이용했다가 연결선을 통해 평택 지제역으로 들어간 후 고속선으로 운행하는 경로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에서 공주, 익산이나 광주, 목포로 가는 고속시외버스들이 수원발 KTX와 접점에 들겠는데요. 수원발 호남선 방향 KTX가 목포역까지 약 2시간 11분 만에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시간 면에서 고속시외버스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에서 호남선 방향은 고속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없어서 편리하지 않았던 만큼 수원발 KTX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발 호남선 KTX는 계획상 광주 송정시 종착과 목포역 시종착 각각 3회씩 구성됩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공주역 자체의 공주시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시외버스에 비해 공주시내에서 바로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 수원 광주 송정 간 KTX 운행 횟수가 고속버스에 비해 부족해 빈 시간대를 고속버스가 채울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점이 있고, 목포역까지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무안국제공항역을 끼는 호남 고속선 2단계 개통으로 소요시간 단축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고속선 추가 경유로 인해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발 경부선 KTX는 하루 12회 운행을 계획 중으로 현재 운행 횟수보다 증액되고 소요시간 단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구나 경주, 울산, 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시외버스들에 더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원발 KTX는 목표상 2025년부터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얼마 전 소식에 따르면 당초보다 늦춰 2026년 12월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궤도나 신호, 전력, 통신 분야 실시 설계에 따른 일정 연장과 용지 보상 지연, 현장 여건 변경 등이 맞물려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원발 KTX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평택-오송 간 경부고속선 선로포화가 심각한데요. 경부나 호남 고속선 열차들은 남부 각 지역에서 올라와 오송역 이북에서 합류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고 그 전체 열차 편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다 보니 오송역 이북의 복선 구조 구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평택-오송 간 이복선화가 준비되고 있고 목표상 2028년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도 경부선 KTX 수원역 경유 열차는 금천구청역에서 대전역 간 경부 기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원발 KTX가 정식으로 운행될 시에도 경부 기존선 경유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원역에서 서정리역 간 경부 기존선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일반 열차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과 비슷하게 일반 열차들이 자주 다니는 곳으로 KTX 전체 운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간 역시 선로 포화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ITX 마음의 운행 비율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면 복합열차 구성 편수를 늘리면서 포화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선 자체 총 좌석수 문제로 복합이 아닌 전 구간 중량 운행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